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대구 경북에도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결혼식과 장례식장에도 대형 화환이 조금씩 사라지는 등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관할 관청의 소극적인 자세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대중교통의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영주의 전통시장 3곳은 통합 브랜드로 공동 마케팅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풍 차바가 제주 부근을 지나면서 우리 지역에도 새벽부터 많은 비와 함께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우리 지역도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새벽부터 많은 비와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제18호 태풍 차바는 강한 소형급 태풍으로 제주도 부근에서 빠르게 이동 중인데요. 오늘 낮에 경남 해안을 스치듯 지나 오후에는 동해 남부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 모든 지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됐고요.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대치됐습니다. 태풍이 통과하는 오늘 오후까지는 최대 8m 이상의 높은 물결과 순간 최대 풍속 30m의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이 정도면 나무가 부러질 정도의 강한 바람입니다. 해안가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 지역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거센 바람과 함께 많은 비도 내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울릉도와 독도는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도 50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새벽 5시를 기해서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성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MBC 내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대구에도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바람도 점차 강해지면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바람이 강하다고 하니 출근길에 바람 피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태풍은 현재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50km 부근 해상에서 빠르게 여수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를 기해 태풍 예비특보에서 태풍주의보로 대체된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현재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30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고 바람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0m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8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되고 특히 경북 남부 지역에는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부는 곳도 있어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 차바는 오전 중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비상 1단계를 가동하며 피해 상황이 없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이 다니지 않는 하천의 징검다리나 잠수교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현재 새벽 6시 반 제주로 가려던 티웨이 항공이 결항되는 등 오전 대구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결항이나 지연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기상시청은 이번 태풍이 오후에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늦은 오후에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전 중에 집중호우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범어동에서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대형 화환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사철마다 건네던 고급 난도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는데 꽃가게들은 허례허식이 사라지는 흐름에 맞춰서 실용적인 상품들을 준비 중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뒤 장례식장입니다. 대형 화환이 수십 개 늘어서 있던 평소와 다르게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그 28일 이후로. 김영란법 급하기까지요 쭉. 약간 옆에도 나왔어.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이 경조사비 상한액이 10만 원이다 보니 법 위반과 관계없이 서로 몸을 사리는 겁니다. 그런 게 신경 쓰이세요? 엄청 신경 쓰이죠. 꽃가게는 당연히 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10만 원 선에서는 받을 수도 있다 하는데 거기서 받으시는 분이
그 현장에서 안 받으신다고 다시 돌려보내고 그러세요. 인사철마다 주고받던 난 선물도 도청이 이전에 수요가 줄었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중 타격을 받자 꽃가게는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4만 9천을 해달라든지 같은 상품인데 여기 저희들은 이중고잖아요. 상품도 안 나가는데 가격까지 이제. 이런 흐름 속에 화환업계는 대형 화환을 대체할 실용적인 상품을 내놓기 위해 공모전도 열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조사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처럼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관할 관청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대중교통의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전세버스 운전기사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5달 뒤인 지난해 1월 대구시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그러고도 7달이 지나서야 운송 종사자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마약 복용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고도 1년이 넘도록 버스 운전을 해온 겁니다. 전세버스의 소재지로 보내거든요. 이게 막 회사가 중간에 옮겼기나 막 그런 것 같아요.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택시기사 B씨도 지난 2013년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1년 반이 지나서야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범죄 경력을 경찰청에 매달 조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년에 2번 정도만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종사자가 전국적으로 한 40만 명이 되다 보니까 회신하는 게 또 이제 빠른 거는 일주일 아니면 이제 4개월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관할 관청의 안이한 대처 속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이번 한 주는 다양한 패션 문화 행사가 치러지는 대구 패션위크 기간입니다. 그동안 패션 축제라 하면 관련 기관과 기업 중심으로 열렸는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형 축제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패션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옷이 패션쇼 무대인 런웨이에 올랐습니다. 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전국 대학생 패션쇼에는 우리나라 30개 학교와 러시아, 중국 등 해외 3개국 5개 학교에서 참여해 국적, 언어, 문화의 장벽을 넘어 패션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소통했습니다. Очень важно, потому что мода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а. У моды нет границ. 차세대 디자이너를 육성하기 위한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에서는 3년 전 자신의 브랜드를 내놓은 한현재 씨가 일반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재 개발이나 아니면 이제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많은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구 패션 위크 기간 엑스코와 한국 패션센터 일대에서는 패션 문화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6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 패션센터에서는 제28회 대구 컬렉션이 펼쳐지고 5일부터 사흘 동안 엑스코에서는 패션 소재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패션 페어 전시회가 열립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는 K-팝 공연도 펼쳐지는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많이 마련됐습니다. 시민분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참여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에게 해외 진출의 기회와 그리고 B2BC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섬유 패션의 도시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패션 축제가 기업과 기관 중심이 아닌 시민 참여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축제도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열기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회를 맞아서 내용이 더욱 풍성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스꽝스러운 표정의 인형 탈을 쓴 공연단, 몸짓 하나하나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축제의 메인 무대인 해외 공연팀 무대입니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18개 국가, 25개 해외 공연팀이 참가해 축제 열흘간 매일 10개 팀이 무대에 섭니다. 글로벌 축제인 만큼 홍보 효과가 크다 보니 체제비만 지원하는 까다로운 조건에도 지난 20년간 50여 개 해외팀이 참가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요청으로 베트남 국립극단은 올해 첫 공연길에 올랐습니다. Là một nghệ sĩ đi rất nhiều nơi trên thế giới, nhưng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đến Hàn Quốc thì để tham dự một cái lễ hội lớn như thế này, tôi thấy rất là tuyệt vời và một sự may mắn đối với cả bản thân tôi. 특히 올해는 아세안 10개 나라의 연합 공연 등 1시간 안에 축제 핵심 공연을 볼 수 있는 갈라 공연이 준비돼 반응이 더 뜨겁습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글로벌 육성 축제이자 한국적 정서를 가장 잘 담아냈다고 평가받는 탈춤 축제. 올해도 어김없이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 think it's wonderful. It's a very good energy, good vibe, very diverse, traditional and modern. It's very interesting. 또 축제 기간 하회마을에서는 선유 줄불놀이와 하회 별신국 공연 등이 열리고 안동 민속축제도 함께 열립니다. 또 지역이 함께 즐기는 축제를 위해 축제 중 공동화 현상을 빚는 시내와 옥동 택지를 위한 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축제장 외에 안동 시내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다가 올해는 시장 만담이라든지 퍼포먼스 그런 프로그램들을 안동 시내 일원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20살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안동 국제 탈춤 축제는 9일 오는 주말까지 탈춤 공연과 시내 곳곳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의 관객 맞춤형 클래식 공연인 로비음악회가 오늘 오후 2시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로비에서 열립니다. 객석 대신 공연장 로비에서 펼쳐지는 공연으로 대구 심포닉밴드의 클라리넷 앙상블이 클래식에서 팝송까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실버층까지 다양한 관객이 즐길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영주의 전통시장 세 곳이 365 시장이라는 통합 브랜드로 공동 마케팅에 나섭니다. 저녁에 잠깐 장만 보던 시장에서 먹고 즐길 거리가 다양한 관광형 시장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 전통시장 세 곳의 공동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북위 36.5도인 영주의 위도가 사람 체온과 같다는 점에 착안해서 영주 365 시장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골목시장은 반찬 중심이고 또 이 선비골은 채소 중심이고 이것을 이제 좀 하나로 묶어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상인들은 주황색 앞치마를 갖춰 입어 분위기가 조금씩 달랐던 새 시장의 일체감을 높였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활성화의 1등 공신인 노점거리도 등장해 젊은 층의 입맛 공략에도 나섭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 보고 이제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좀 있고 이제 반응은 괜찮아요. 반응은 좋아서. 종류만 10여 가지가 넘는 제수용품은 제사상 단위로 묶어서 꾸러미로 판매합니다. 품목별로 점포를 일일이 찾아다니던 수고를 덜어주는 셈인데 캠핑과 개업상 꾸러미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객이나 시민들에게 전통시장을 도와주십시오라기보다는 전통시장의 새로운 볼거리, 먹을거리, 맛볼거리를 제공해서 정말 전통시장에 와서 하루를 즐겁고 재미나게 보낼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위주였던 전통시장의 정비가 콘텐츠 위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영주시가 18억 원을 투입하는 365 시장의 실험은 앞으로 3년 동안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정상화되면서 여야가 국감 일정을 재조정함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 국감 대상 일부 기관들도 국감 일정이 제외되거나 변동됐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은 당초 내일 안동 신청사에서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국회 안행위가 시간 제약으로 중앙부처 기관 위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역시 내일 정부 대구합동청사에서 국감을 받을 예정이었던 대구지방국세청은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편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당초 일정대로 내일과 모레 국회에서 대구고급,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고검, 대구지검도 당초 일정대로 오는 11일 부산고법, 부산고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경상북도는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 보강해서 수선 또는 신증축하는 경우에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현행 지방세법은 내진 보강을 위해 대수선할 경우 취득세 50%, 신증축하는 경우에는 1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경상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신증축에는 50%, 대수선은 전액 감면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1988년 이전에는 내진 설계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구시의회 제245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해 이달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첫날인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 등을 처리하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재관 의원이 대구시를 상대로 경주 지진에 따른 대구시의 지진 대응 실태와 도로망 개설 관련 질의를 하는 등 3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또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이어갑니다.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은 대구문화방송을 통해서 내일 오후 1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또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이 이어지며 이달 19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서 각 안건을 최종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LG 트윈스와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에서 5대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삼성은 선발 백정현의 5이닝 1실점의 호투와 5회 터진 이승엽의 결승 2점 홈런에 힘입어 LG의 귀중한 승리를 거두며 홈팬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지역도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새벽부터 많은 비와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경북 모든 지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태풍주의보로 대치됐습니다. 거센 바람과 함께 많은 비도 내리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남부, 울릉도와 독도는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 지역도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다 오늘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제18호 태풍 차바는 강한 소형급 크기로 제주도 부근에서 이동 중입니다. 오늘 낮에 경남 해안에 스치듯지나 오후에는 동해 남부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대구 19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은 16도, 구미 1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 안팎 예상됩니다. 안동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 예상됩니다.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 21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대 8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